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오전에는 유통지원과, 안전도시과, 오후에는 해양수산과, 문화예술과,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대웅 유통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신대웅입니다. 평소 유통지원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지원을 해주고 계신 김병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유통지원과 2020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8쪽입니다. 첫 번째, 유통시설 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농산물 지파 선별장 지원 등 6개 사업으로 지금까지 농산물 선별 포장기계 4개소, 해남 산지 유통센터 기능 강화 사업, 소형 저온저장고 99동에 총 6억 5,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등 지속적으로 현장 확인과 점검을 통해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산지 유통 조직화로 경영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원예산업 종합계획 이행 실적 연차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였고 물류 공동이용 지원 2개소, 농산물 수출 물류비 25농가에 4억 9,300만 원, 농산물 마케팅 지원 2개소, 수출 포장재 지원 등 총 9억 8,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공동 선별 비용 지원 사업 등을 성실하게 추진하여 산지 유통 조직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쪽 세 번째, 농산물 안전성 향상으로 소비자 확보입니다. 지금까지 PLS 제도 전면 시행에 따른 읍면 이장단 교육 14회와 원산지 표시제도 지도 단속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전성 분석 지원 사업비를 지원하여 GAP 신규 인증 16농가, GAP 인증 예정 30농가에 기본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GAP 시설 보완 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도 PLS 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GAP 안전성 분석 지원 사업 추진과 원산지 표시제도 지도 단속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대표 농산물 브랜드 가치 증대입니다. 우리 군 대표 브랜드 농산물인 고구마, 겨울배추에 대한 공동 브랜드 포장재 지원과 지리적 표시 등록 품질관리 지원 사업을 완료하였고 양념처세에 대해서도 공동 브랜드 포장재 제작 비용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지리적 표시 품질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해남군 대표 농산물 브랜드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해남쌀 명품 브랜드 육성 관리입니다. 고품질 브랜드 쌀 한우리의 바른쌀, 탑나이스, 공동 브랜드 쌀인 땅끝 햇살은 계약 재배를 완료하였고 옥천농협 한우리의 바른쌀이 전남쌀 10대 브랜드에 18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행하였습니다. 옥천농협부 무세미기 설치 사업은 사업이 완료되어 시험 가동 중에 있으며 해남농협부 벼 건조 저장 시설은 인허가 협의 즉시 착공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후 고품질 브랜드 쌀 계약단지 점검과 양지로 원료고기 매입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으며 추진 중인 사업도 초기에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해남쌀 유통 활성화 추진입니다. 해남쌀의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KBS 아침마다, MBC 여성시대에 협찬 광고를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광주 송정역에서 썰맞이 기생객을 대상으로 시식 및 배포 홍보를 추진하여 해남쌀 판매를 활성화하였습니다. 또한
땅끝 항토 친환경에서 가바쌀 18톤을 미국으로 수출하였고 코로나19가 진정되면 미국 및 중국으로 수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해남쌀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하는 등 해남쌀 판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7번째, 친환경쌀 유통망 확충 지원입니다. 친환경쌀 포장재 지원 사업을 완료하였고 원료곡 매입용 톤백을 농가에 공급하였으며 홍보용 시신비도 제작하여 각종 행사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은 서울시 11개 자치구에 납품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납품이 저조한 실적입니다. 다만 최근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꾸러미 사업에 우리군 친환경쌀이 납품되어 친환경쌀 유통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친환경쌀 판매 확대를 위해 학교 급식 공급업체 공모에 적극 참여하고 수학기에 대도시 배배기 체험행사, 학생 및 학부모 초청 체험 행사를 추진하는 등 친환경쌀 판매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8번째, 정부 양곡 매입 매출 및 안전 관리입니다. 공공비축 미국 출하 농가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매입용 톤백과 톤백 저울 지원 사업을 완료하였고 정부 양곡 계약창고 출입문 개보수 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정부 양곡 안전 보관 관리를 위해 보관창고 91개소에 대한 재고 조사와 안전 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20년산 공공비축 매입에 차질이 없도록 농가 보유 톤백 저울 사전 점검과 보관 녀석 파악 등 정부 양곡 안전 보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9번째, 온오프라인 농특산물 마케팅 전략 강화입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 심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카카오톡, 우체국, 옥션, 지마켓 등 온라인 판매망을 통해 프로모션을 기획 진행하였으며 농특산물 소비 촉진 강주 MBC 특별 생방송과 화물차 해남미소 배너 광고 등 총 1억 6천만 원을 투입하여 농특산물 판촉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군 대표 농산물이 집중 사각되는 시기로 생방송 투데이, 생생정복통, 6시 내 고향, 1박 2일 등 시사 예능 방송을 적극 유치해서 농산물 판매와 해남 미소를 지상파를 통해 홍보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0번째, 소비자 생산자 상생 교류 및 직거래 확대입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로 도농 상생 교류와 농산물 직거래 상태가 20회가 취소 또는 연기되어 실적이 저조한 상태이지만 소비자 초청 그린트로 행사를 추진하였고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홍보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판매와 한쪽 등 다양하고 차별화된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쪽 11번째, 해남미소 쇼핑몰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동월 대비 매출액이 약 280%가 증가해 현재 31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월 셋째 주 수요일 해피데이 행사와 매주 토요일, 일요일 내밀남데이를 운영하고 게이쇼핑 방송을 통해 군 브랜드 쌀인 땅끝 햇살 수와 아이스 군고마를 전국에 방송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해남미소 쇼핑몰 이용 고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시스템 정비와 유지 관리에 2,400만 원을 투입하고 신규 입점과 오래된 상품 이미지를 품격 있고 세련되게 제작하는 데 2천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8월 중 해남미소 상설 판매장을 조성하여 전국 최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 운영하는 종합 쇼핑몰을 출범시켜 관광, 체험, 판매를 연계한 6차 마케팅을 성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새로이 정비한 해남미소 홈페이지를 7월 말쯤 오픈하여 그동안 불편한 점을 보완 개선하겠으며 휴대폰 모바일 앱을 리뉴얼하여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연매출 100억 원을 달성, 전국 최고의 온라인 쇼핑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2번째, 농촌 융복합 산업 활성화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기농 가공식품 기반 구축 사업은 건물을 신축 중에 있으며 완료 즉시 장비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해썹시설 확충은 공모사업으로 2개소가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식품 제조 가공업체 시설 지원은 6개소에 절임배추 해썹시설을 지원하겠으며 현재 완료 1개소, 추진 중 3개소, 추경에 반영된 2개소는 설계 중으로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절임배추 작업장은 8개소로 설치 중 4개소, 설계 중 4개소로 절임배추 시기 이전에 완료하겠으며 농촌 융복합 인증업체 확대 및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 13번째입니다. 농식품 생산성 향상 및
상품 경쟁력 제고입니다. 절임배추 포장재 지원의 4종의 사업으로 절임배추 포장재 지원은 읍면별로 공급업체와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였고 10월 말까지 공급 완료하겠습니다. 절임배추 생산 장비 지원 사업은 40개 중 30개소를 완료하였고 미완료 10개소에 대해서도 정산 후 사업 마무리하겠습니다. 농식품 제조 가공 장비 지원 사업은 가공 장비를 구입 완료하였고 사업비 정산 중에 있습니다. 도지사 품질 인증 디자인 개발은 6개소 모두 디자인이 완료 단계에 있어 출하시기 이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4번째 향토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해나무 주요 소득 작물인 마늘에 대해 생산, 가공, 유통, 체험 등을 연계한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으로 지역 이미지 및 경쟁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땅끝 농협 청정마늘 사업단에 3년간 연차 사업으로 총 3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사업단 운영 등 소프트웨어 사업과 호레센터, 마늘 종합유통센터 등 10억 5천만 원을 지원되겠습니다. 현재는 다진 마늘 선호도 조사 및 브랜드 개발을 위해 2개 용역업체를 선정했으며 하반기에 브랜드 개발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5번째 해남 노컬푸드 직매장 설립 운영입니다. 노컬푸드 직매장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정률은 60%입니다. 기본 설계 확정 후 BF 예비 인증을 수정 접수하여 예정 공정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설계는 7월 말쯤 최종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후 전라남도 계약 심사를 거친 후 9월 중 착공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노컬푸드 직매장 건축공사가 정상 착공토록 역점 추진하고 생산 농가 직매장 운영 선진지 견학 등 농가 조직화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6번째 안전한 공공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3억 2,100만 원으로 학교 및 보육시설의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학교급식, 부산급식, 고등학교 석식 지원, 공공급식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급식 지원센터 설립은 실시 설계 중에 있으며 8월 중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초중 무상급식에 7억 7천만 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꾸러미 사업으로 진행하여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공급식 지원센터 건축 공사를 완료하여 공공급식센터 하드웨어 기반 구축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 17번째 재단법인 해남 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입니다. 노컬푸드 직매장 및 공공급식센터 통합 운영 관리를 위한 가칭 해남 푸드통합지원센터 재단법인 설립입니다. 재단법인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 영역에 따라 연간 5억 원 규모의 재단법인 출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출연기간 설립 전 전남도 1차 사전 협의를 완료하고 재단법인 설립 운영 필요에 대해 타당하다는 전남도 검토 의견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재단법인 설립 절차 이행을 위한 해남군 출자 출연기간 운영 심의, 전라남도 출자 출연기간 설립 2차 협의, 조례 및 재단법인 정관 제정 등 설립 절차를 착실하게 진행하여 노컬푸드 직매장과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에 차질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지원과 소관 업무보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순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순희입니다. 네.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58쪽이요. 과장님 해남 미소 잘 되죠?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히려 더 잘 되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건을 팔면 네. 그 회계는 특별회계입니까? 일반회계입니까? 저도 일반회계로 운영하고 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회계라고 할 수도 없고요. 예. 이제 우리 해남구 자체 예산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예. 그 판매 수수료는 이제 우리 수수료를 빼고 그 정산 처리해주기 때문에 회계 자체를 구분한다면 특히 구분한다면 일반 회계로 보는 게 낫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잘 되는 사업은 애로사항도 있을 텐데 애로사항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사실 직거래 행사를 못한 부분도 있고 지금 해남 미소 부분은 이제 온라인 쪽에서 잘 되고 있는데 특별하게 지금 농가들이 큰 애로를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우리가 택배비 비용이라든가 물리 비용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큰 애로는 없고 저희들이 많이 이제 홍보해야 되고 판매를 쏜다면 그만큼 판매가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큰 애로는 지금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것도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제 애로사항이라 하면 영업을 하는데 공무원은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네. 공무원은 한도가 있는데 이렇게 활발하게 하면서 앞으로 더 확장을 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마케팅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들어서 네. 과장님한테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네. 저희들 그래서 군수님께 지시해가지고요. 하반기에 마케팅 전문가를 지금 채용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날 사실은 이제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애로는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그러나 특히나 우리 통합팀장님께서 너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군수님께서 너무 고생이 많다 보니까 마케팅 전문가 하나를 통합팀장이 다른 데 인사를 옮기더라도 전문가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군수님께 지시가 있어가지고 하반기에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네. 계획을 세워서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공무원이 한도가 있단 말이에요. 네. 또 2, 3년 또 넓게 봐서는 4년 이 정도 있다가 또 공무원이 마냥 거가 오래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동이 있어야 되고 이래서 큰 타이틀을 볼 때 우리 전국에서 제일 가는 해남 미소가 운영을 하려면 마케팅 전문가 꼭 필요하겠다. 네. 이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 262쪽이요. 네. 해남 로컬푸드 진매장 설립 운영입니다. 네. 로컬푸드에 대해서 기대도 많고 기대한 만큼 성공이 될까 걱정도 되고 다른데 실패 사례도 있어서 과장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일단 로컬푸드 직매장이 지금 설계가 좀 지연된 부분에서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원님께서 많이 염려하고 계시고 있습니다만 또 의회에서도 굉장히 상당히 지원해 준 부분도 있고 저희들 또 여러 군데 의견도 청취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아직 그 개장은 안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하고 또 현장도 확인하면서 그 나름대로 10월쯤부터 해갖고 임시 직매장부터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갖고 강진도 가봤습니다만은 강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초창기 한 6개월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내년 7월 중에 오픈 계획인데 그걸 대비해서 사전에 한번 여러 가지 우선 경험 삼아서 한번 추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의회에서도 많이 조언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그거를 통과했을 때는 하루 이틀에 금방 다 될 것처럼 또 그런 느낌도 받았거든요. 예.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좀 해진 것은 아마 더 잘해 보려고 노력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에 했을 때 타시군에나 모든 것을 종합해서 확인해 가지고 네네. 그걸 해내면 어쩔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이 구배력이라고 봅니다. 이 생산자는 많은데 어떻게 앞으로 이거를 구배를 잘 할 것인가 이거를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만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제 중소농 육성 지원도 있고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한다는 취지는 상당히 좋은 있어서 지금 현재 인근의 강진 부분이나 또 해남 농협 추진하는 걸 보면서 이 신선 농산물이만 잘만 공급이 된다 하면은 그만큼 나름대로 판매 효과라는 구매력은 있을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 187농가가 300개 품목을 가지고 지금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한번 임시 직매장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그런 강단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나름 판매 매출액은 늘어날 걸로 좀 지금보다 생각보다는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총 몇 명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187개 농가가 지금 저지가 돼 있고요. 예. 한 500농가까지 지금 참여할 걸 지금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교육을 받아야 되죠. 예, 이제 지금 450농가가 지금 교육을 받았고요. 예. 하반기까지 한 500농가를 목표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세세하게 잘 네, 예. 챙겨서 하고요. 100% 성경시킬 수 있겠는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은 100%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포부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하여튼 여러 가지 지역 언론도 중요하고 또 의회에서도 지원해 주시고 전폭적으로 해준다면 저희가 해남 미소를 우리가 직영한 노하우를 가지고 해남 로컬푸드도 충분히 성공시키리라고 저는 믿어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나 우리 유통지원과 팀장들 중심으로 잘 뭉쳐있기 때문에 충분한 노하우를 거쳐가지고 나는 로컬푸드는 성공하리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예, 또 처음 하고 그러면 네. 홍보도 좀 하고 네네 그렇습니다. 잘해서 이왕에 할 것 같으면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다른 시군에 봤을 때 실패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잘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상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박상정 의원입니다. 그 로컬푸드 직매장 네. 운영과 공공급식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네. 재단법인 설립할 네, 계획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단 법인이 네. 로컬푸드 운영과 그다음에 공공급식 지원센터 운영의 그 주체가 되는 거죠. 지금 주체라고 우선 주체라고 할 수 있지만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직매장 공익풀포트 관련 사업 수행하는 중간 조직이라는 자체가 정부 차원에서 이제 공고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푸드 종합 그 센터 자체가 주체라기보다는 중간 지원 조직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봅니다. 운영을 하는 네, 운영을 하는 네, 주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운영을 하는 중간 지원 네, 조직이라고 그렇습니다. 예, 예. 이야기를 하죠. 예, 예. 그러면 그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에 있어서 네.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중소농 지원 육성도 있고 지역 농산물의 선순환 체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부분에서 또 나름대로 또 신선한 농산물 지역민에게 공급하고 그러다 보면 로컬푸드의 그것이 성공 여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땐 네. 생산자를 어떻게 조직화해내고 작부 체계를 어떻게 조직화해내고 그 생산 물량 조정과 시기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절해내느냐 네. 저는 여기에 가장 핵심적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좀 그러기 위해서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운영 기관이 네. 지금부터 저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그 뭡니까 생산자 조직 네. 위해서 현재 87농가 187농가가 참여하고 있고 향 500농가를 조직하에 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렇죠. 예. 어떤 형태로 지금 조직화돼 있고 어떻게 해서 500농가를 이렇게 조직화해 낼 것인지 그 계획을 좀 말씀을 해주실랍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447농가는 지금 사실은 지금 교육 중에 진행 중에 있고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전반기 때 교육을 할 계획이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연기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9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해가지고 그 신청된 500농가까지 해가지고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조직화 해가지고 현재 187농가는 이제 한 300개 품목은 일단 조직화가 돼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확대해서 그런 분들이 앞으로 로컬푸드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농산물이라든가 그런 것이 잘 작부치기가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네. 이 조직화를 하기 위해서 네. 뭐 물론 이제 교육도 하고 또 마을 순회도 할 겁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예. 그럼 그 교육의 주체가 지금 누구예요? 해남군에서 위탁을 뭐시 영역을 주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역을 줘가지고 예, 예. 그러면 그 영역 업체가 네네. 이 조직화해낸 이후에는 그냥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않겠네요. 그 부분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해봤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그 나름대로 지도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 그 일의 연속성과 더불어 네. 이 생산자들의 신뢰성은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가가지고 교육을 했어. 네. 근데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생산자들이 신뢰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현재까지는 전문가 조직이 지금 영역이 돼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까지는 우리 행정 우리 기관 우리 군에서 입장에서는 그 정도면 신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고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이제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지는 한번 저희들이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공공시 지원센터 건립을 네. 언제까지 마무리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11월 말까지는 지금 완료할 예정으로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단법인 설립은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지금 금년 말쯤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공공시 지원센터가 먼저 만들어지고 네. 그 이후에 재단을 설립하게 되지 이제 않습니까? 같이 이제 어울려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가면서 절충해 가면서 같은 아니 재단이 설립이 안 됐는데 그 어찌 보면 운영할 수 있는 주관 부서가 중간 지원 조직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없는 상태에서 공공식 지원센터 먼저 설립되면 그 기간 동안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공백이 없도록 해보겠습니다. 오히려 네. 저는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재단이 먼저 설립되어 가지고 네. 그 재단에서 지금 로컬푸드 생산자 교육도 해야 되고 또 공공식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이 소프트웨어와 더불어 하드웨어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게 그 담당 부서에서 그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걸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재단법인이 먼저 설립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제가 지금 이제 와서 본 느낌은 우선은 지금 인건비 부분이라든가 관리비 부분 여러 가지 부분도 있고 우선 지금 공공급식 부분은 부분 이탁을 우선 우리 해남군 친환경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부분 이탁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같이 우리가 같이 엮어가면서 내년 초부터 저희들은 재단 범위를 한번 가동해서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합 이탁으로 가는 자, 쪽으로. 로컬푸드 쪽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네. 자, 로컬푸드 운영에 있어서 핵심은 어떻게 생산자를 조직해내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했어요. 네. 그럼 궁극적으로 로컬푸드를 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신선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의 선순환 경제 체계를 구축해 나가자. 그다음에 신선한 먹거리를 소비자한테 제공하자. 그럼 생산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당연히 중소농가에 육성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육성 지원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소득을 이렇게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자 하는 취지잖아요. 저희 굉장히 중요한 게 중소농을 어떻게 육성해 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여기에서 중소농을 우리가 육성하는데 지금 재단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과장님 말씀처럼 임금이 들어가고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늦춘다. 자, 이게 성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우리 해남군 주민들 특히 그 중소농가들의 소득을 어떻게 보존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최우선적으로 그걸 목표로 두고 로컬푸드를 생각을 한다라면 지금 들어가는 재단 법인을 설립해서 지금 들어가는 비용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그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 어찌 보면은 로컬푸드를 운영하겠다 하는 것들은 해남군의 중소농가를 육성하겠다. 그러면 그건 곧 해남군의 중소농가에게 일정 부분으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이런 제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달리 보면은. 예, 예. 자, 우리가 지금까지 그 농정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대농 중심이라든가 또는 소득 위주의 고소득 위주의 그런 농업 정책들을 펼쳐왔어요. 네. 거기에 수없이 많은 보조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렇죠? 겨우 이제 중소농가에게 얼마 되지 않은 보조금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제도가 탄생한 겁니다. 이건 굉장히 농업 정책에 있어서 그 방향 전환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많은 분들이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많은 분들이 로컬푸드 성공과 실패를 이야기를 해요. 자, 과장님은 도대체 뭐가 성공이고 뭐가 실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기준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중소농 지원 육성, 또 지역 농산물 선순환 체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장담 못하겠습니다만 저희들 해남군의 노하우가 충분히 축적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히 성공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중소농을 육성하는 부분에 그러니까 자, 성공할 거라고 믿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가 성공하는 거냐고요.
그만큼 수익이 창출된다면은 그만큼 그렇죠. 예, 그러겠습니다. 중소농가들의 수입이 창출된다면 그렇습니다. 저는 그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떤 판매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판매를 해서 수익을 창출합니다만은 그 판매 실적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이익을 창출해냈느냐, 그렇습니다. 이게 기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명확하죠, 그것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 로컬푸드 성공 내지 실패의 기준은 중소농가들의 소득을 얼마만큼 우리가 이걸 통해서 창출해 줬느냐, 저는 이게 성공 실패의 기준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그건 매출액의 기준일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생산자 조익도 중요하고, 자, 이런 제한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재단법인이 거기에 핵심적인 그 구성, 그 운영 주체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재단법인을 좀 서둘러서 먼저 설립을 하고 그 재단법인을 통해서 제반 이러한 사항들을 준비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고 또 박 의원님의 제안도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도 청취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가능한 한 네. 저는 계획에서부터 그리고 운영 모든 부분들이 재단법인이 설립되어 가지고 이 재단법인에서 주관하에 운영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업무의 일관성이라든가 신뢰성 이런 것들이 담보될 수 있다라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꼭 재단법인 설립을 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네. 하나만 더 좀 여쭤볼게요. 그 전년도 6월까지 대비 해남미소 매출액은 전년도 6월과 금년도 6월 비교했을 때 네. 어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지금 한 280% 정도 신장이 되어 있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19에 대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또 그것도 있고 우리들이 홍보 마케팅을 상당히 많이 했고 저희들이 이제 해피데이만 운영했습니다만은 지금 주말 토요일하고 일요일에서 미남데이라든가 카카오톡 톡딜 또 특별 기획진을 상당히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매출이 올랐고 특히나 카카오톡딜 같은 거 새로운 데이를 추진하면서 한 품목이 하루에 9천만 원 판매라는 걸 봤거든요. 저희들이 그 정도로 저희들이 해남에서 팀에서 나름대로 노력해서 홍보를 잘했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 판매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 생활의 변화들이 많은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광도 그렇지만은 저는 유통 판매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어떤 유통 지원가에 우리 해남 농산물 판매 전략 이런 것들을 새로 네. 이 전국에 맞게끔 뭐 구상해 본 게 혹시 있습니까?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해남미소도 이제 쉽게 회원 가입할 수 있도록 핸드폰에서 리뉴얼하는 것도 부분이 이제 만들어질 것이고요. 지금 제가 다니면서 느낀 것이 해남미소를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 해풍 쑥떡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9월까지 지금 매진이 되어 있습니다. 지상파를 통해서 한번 판매가 되다 보니까 지상파 3사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굉장히 인증이 있더라고요.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정평이 많아도 그 지상파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이 국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남미소를 전국 지상파를 통해서 한번 홍보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하반기. 예, 홍보나 마케팅도 중요하지만은 그 코로나 전국에서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어떻게 변했는지 여기에 맞는 판매 전략은 무엇인지 좀 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학 의원입니다. 네. 몇 가지 연계가 돼서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로컬푸드 생산자들 이렇게 교육을 해보시고 실제 이제 생산에 참여하시고자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의 생각이나 반응은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열의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저희들도 미안한 감,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미안한 감정이 있었고 다행히도 지금 이제 그 마을별로 방문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을별로 일대를 하기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이제 영역을 주다 보니까
당초에 그 집합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집합교육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다 보니까 마을을 순회해서 거기서 몇 명 가고 들어갔다 해가지고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는 중인데 굉장히 여리도 있으시고 지금 제가 가장 여기서 죄송스러운 건 노클푸드 매장 그 직무장이 이제 지원자다 보니까 설계 여러 가지 부분이 알겠습니다. 지원자다 보니까 그 그런 부분들이 그렇더라고요.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앞서 박상정 의원님께서 이제 성공의 기준을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덧붙이자면 실제 우리 중소농들이 갖는 희망이라는 거예요. 지속 가능한 농업 사회 여기에서 갖는 중소농들이 갖는 희망,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부터가 이미 성공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 희망을 우리가 어떻게 소중하게 여기고 키워나가고 실현시켜 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앞으로의 또 한 과제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다 좀 통 크고 대범한 사업을 전개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어서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하실 일은 아니고요.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하나 지금 그 263페이지 학교급식에서요 공공급식 하고 계시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학교를 가지 않는 우리 학생들에게 급식이 운영되고 있지 않다 보니 꾸러미 사업을 했는데 꾸러미 사업을 한 목적이 뭡니까? 꾸러미 사업이 사실은 지금 전라남도에서 제한이 돼가지고 사실은 사업이 추진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차는 거지만 그 꾸러미를 만들어 갖고 이제 지정된 꾸러미를 만들어 갖고 했었지 않습니까? 2차는 꾸러미 포인트를 해가지고 지금 4만 원씩 4만 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2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해남군이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군비가 한 1억 1천만 원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2억 1천만 원 정도의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쳐서 이제 학교 급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강력하게 전남 유통지원과에 건의해서 해남 미소가 링크되도록 했습니다. 해남 미소가 남도장터에서 포인트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4억이 넘게끔 매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2차 포인트 사업은 7월 말까지 운영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과장님 네. 답변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길어지니까요. 그 애초에 꾸러미로 공급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해서 급식 지원을 해하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생산 농가나 유통 농가들에게 예를 들면 계속해서 재고는 쌓이고 있는 거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던 건지 뭐 두 가지 다 목적이 있었습니까? 두 가지 다 목적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전라남도에서 추진한 부분은 전국의 친환경 그 생산 농가들이 상당히 예로가 있지 않습니까? 급식이 중단되다 보니까 그런 취지에서 제일 먼저 제한이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친환경 급식을 하고 있죠. 네. 무상급식도 친환경 급식을 하고 네, 있는데 그렇습니다. 친환경 급식을 하고 있는 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어디 전국적으로요. 전국적으로 그까지 파악하지 못해봤습니다. 이 사실 전남이 최초였어요. 저도 전국에 좀 단위를 잘 모르겠는데 그만큼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먹거리의 수준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제공돼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가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가장 좋은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먹이자. 그런데 이번에 꾸러미 하실 때 품질 문제가 좀 드러났었죠. 네, 그 인정하고 있습니다. 버섯에 예.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버섯만 있었습니까? 버섯만 지금 있는 것만 좀 파악했었습니다. 그러면 파악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그것은 일부 쌀도 있었어요. 쌀이요. 예. 그것은 아직 그 지역의 어떤 커뮤니티나 여론 이런 거 좀 안 보시나요? 쌀은 하여튼 그것은까지 심각할 지경이었어요. 저는 이건 버섯만 구곡이 섞인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할 정도로 많은 불만들이 쇄도하셨는데 쌀이 깨져 있거나 미질이 떨어지거나 제가 이제 달래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아이들에게 아까 무상급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농산물 식재료를 공급하고자 했던 애초의 취지가 이런 일들로 해서 흠이 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공급되는 식재료들에 대해서 생산물들에 대해서 유통 관리하는 측면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전한 먹거리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 네,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실제 이게 지금 계속해서 지금 공급은 되는 거잖아요. 네. 예. 물론 생산 농가의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재고떨이 하자고 이거 하자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그런 활로들을 찾고자 하려 해서 제도를 만든 건데 그런 어떤 선의가 퇴색되지 않도록 애초에 제도에 퇴색되지 않도록 좀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네, 민경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수고 많으십니다. 네. 민경미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노칼푸드 관련해서 지금 187농가가 조직화가 되었다고 그러죠. 네. 그분들이 지금 거기에 지금 농산물을 심고 있죠. 심어놨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분들의 그 생산된 농산물을 어떻게 유통해주고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개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그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가지고 해남 미소 쪽에나 이렇게 활로를 찾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노칼푸드 직매장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나요? 지금 여러 가지 설계에서 지금 좀 BF 인증이라든가 설계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지연이 되다 보니 사업비가 좀 10억 선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검토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연이 좀 됐었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하는 그런 이유는 없어요? 약간 도 경관 심의 때 한 2달 정도 코로나 때문에 좀 도에가 좀 늦어진 부분도 있었습니다. 모든 이유는 지금 코로나로 몰고 가려고 하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때는 얼마나 시급했습니까? 농촌 융복합 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네.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죠. 네. 융복합 사업을 해서 이제 이후에 인증을 받게 돼요. 네네. 그럼 상표 등록까지 받게 됩니까? 상표 등록이요? 예. 저희들이 지금 GAP 인증 같은 경우는 따로 받지 않습니다. 유기농 인증, 친환경 인증, 햇섭 인증 받는 것처럼 그 상표 등록까지는 그 각자 그 생산자가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산자가 해요. 저희들이 인증 자체는 저희들이 각자 생산 농가에서 받기 때문에 융복합 아닙니까? 네. 그러면 최종적으로 네. 어느 과에서 하더라도 같이 관련 부서끼리 협의를 해서라도 네, 네. 공인된 상표가 등록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저희도 그래서요 하반기 때 지금 해남 미소를 좀 규정을 갖다 여러 가지를 좀 개정해서요. 그 해남 미소를 통해서 모든 해남군 상품이 아니, 농산물이 판매될 수 있게 한 군수 인증 제도를 만들 조례를 만들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최소 네. 군수 인증이라도 네. 받으셔서 나가야 됩니다. 그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지역 조합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가진 기회가 있었는데 네네.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 안 하셔서 내가 두 가지만 물어보고 생각이 나서 정부 양곡 창고가 한 100 몇 동 정도 있죠? 네네. 있습니다. 지금 계약 시기가 돌아왔죠? 네. 내년도 2022년도입니다. 2022년도에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네. 30년 이상 된 네. 창고 건물에 대해서는 계약이 불가하다는 그 내용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비등급- 해남군은 대부분 30년 이상 됐죠. 지금 현재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B등급 건축물 안전 진단 결과 B등급 이상의 경우는 계약이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개보수 사업이라도 있고 또 현재 출입문 개보수 사업도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22년도 이제 만료되면 이제 계약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약간 노후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현재 B등급 이상으로 지금 전부 건물이 돼 있죠. 전부 B등급 이상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약이 대하고 이루어져 갖고 있었습니다. 아니 현재는 받았는데 네. 이제 앞으로 22년도에 다시 또 연전 진단을 그러니까요. 근데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30년 이상 대부분 30년 이상이 됐죠. 내가 봐서도 네, 지금 현재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저 창문 개보수 해가 출입문 개보수 해가지고 그것이 안전 진단 효과가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개보수 작업도 있어가지고 지금 융자 형태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한 80%가 지원되기 때문에 연리 한 2%로 싸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지금 그런 부분도 신청. 우리 해남군이 전국에서 가장 큰 곡창지대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가장 많은 벼,
보리 등이 생산이 되고 있겠죠. 네네. 그만큼 또 보관 창고도 많아요. 네. 전국에서 가장 많을 것입니다. 네. 관리 잘 하셔가지고 하시고 또 많은 그 창고를 저희들이 개보수하고 본인들이 해서라도 네. 좋은 등급으로 재계약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관련해서 지금 농협 RPC가 세 군데 있죠. 네. 화산, 항산, 옥천. 네. 통합 관계를 좀 말씀하시더라고요. RPC 통합. 네. 지금 전라남도 시군 9개 시군이 지금 통합 1시군 1 RPC로 지금 추진되고 있고 2023년도부터는 이제 어떠한 지원이 됐을 경우에 이제 1시군 1 통합 RPC가 있어야만이 여러 각종 사업을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소통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2023년까지는 어떻게든지 1시군 1 통합 RPC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시기가 지나면 인센티브도 없어져요. 네, 그러죠. 네, 예,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우리 해남만 남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농협에서 할 의지가 있어요. 네, 옥천은 어떨지 소통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황산과 하산이 지금 통합 의지가 있는데 문제점은 커요. 그러죠. 그렇습니다. 조합원들 간의 생각 또 거기에 대한 모든 그 자산에 대해서 누가 공유를 해야 돼, 어떻게 공유를 해야 될지, 어떻게 분배를 해야 될지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러나 통합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네, 송승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249페이지. 저기 농산물 소형 조원 조장구하고 중형 조원 조장구 지원이 있는데요. 네네. 예, 지금 저기 금년에 뭐 이후 추진 계획에서 나온 것을 공급하면 공급이 다 되나요? 지금 현재 상반기 157동이 지금 지원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99동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동은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향후에 지금 추경을 통해서라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금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금년도 485동이 신청이 됐습니다. 사실 소원조정 몇 동이요? 485동이 신청이 네. 되다 보니까 수요에 맞게끔 저희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너무너무 사람들이 지금 가장 지금 읍면변에 가장 민원이 이거 소형 조장구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지원할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필요하니까 신청을 하지 뭐 냉장고 대용으로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확해 가지고 농산물 관리가 필요한데 또 거기다 저장한 것들이 꼭 그 뭐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한 게 아니라 자녀라든가 판매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혼자 사신 분들이 냉장고 갖다가 뭐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목마르게 단비 내리듯이 아니라 신청하신 분들한테 50% 보조니까 좀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재원을 여러 가지 파악해 보고요. 예산부서하고 재원과 파악해서 추경 때라도 한 번씩 조금씩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년에 312동이 지원됐는데 그 정도로 맞춰가지고라도 금년 때 지원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네. 뭐 보고 두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예, 예. 부탁드립니다. 네, 송승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최혜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 직원들 보니까 우리 또 그 홍보 활동 이런 부분이 좀 프로화돼가고 또 번쩍이는 창의력 이런 부분도 있어서 의자를 통해서 우선 격려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 군이 농산물을 많이 생산을 하면서도 저온 저장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좀 떨어져 가지고 실질적으로 제값받는 것이라든가 출하 조절, 가격 조절에 좀 예측하기가 좀 힘들다 이런 그 얘기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 군의 저장 능력 어느 정도 지금 됩니까?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만 나름대로 지금 한 60% 정도 수준 저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별도로 금년도 여러 가지 주민들을 만나 보니까 지금 큰 영농법인 같은 경우는
선생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은 큰 저온 저장고를 좀 필요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 때는 지금 100평 정도 이상 되는 저온 저장고도 한번 수요 조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진짜 잘 관리해서 개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차원에서 대규모적인 부분도 생각하고 중소, 중형도 하고 소형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저온 저장고를 보고할 계획으로 지금 수요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예. 우리 지역에 저장 능력이 좀 적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타 지역에다 저장을 하고 또 상인들이 생산 초기에 헐값으로 이렇게 거래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우리가 잘 좀 대비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기에도 여러 가지 소개가 돼 있습니다만 우선 마늘이 요새 좀 경쟁력이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우선 그 과정에 건조 시설도 필요하고 또 깐마늘 공장이라든가 이런 가공 시설이 좀 필요한데 우리 전국적으로 보니까 농협에서는 14개 농협에서 지금 깐마늘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한 200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부족하고 열악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땅끝 농협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옥천 농협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좀 손을 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외에도 고춧가루를 가공해서 좀 공급하고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공식품 기반 구축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봐요. 네. 기반 구축이 되면은 당연히 유통망도 확충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부분에 지금 혹시 계획하고 있는 거라든가 앞으로 생각이 있으시다면 간단히. 죄송합니다. 그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옥천 농협에서 깐마늘 공장의 부분은 지금 저희 검토를 해가지고 제안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남 군에가 이제 깐마늘 공장에 2개가 생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성주 농협과 옥천 농협의 2군데가 생겼을 경우에 과연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그러나 마늘도 그리고 이제 고춧가루 가공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저도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기반 가공 식품을 갖다 기반 가공 사업을 갖다가 새로운 사업을 넣어가지고 해남군 농산물이 많이 판매될수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전국적인 지금 가공 실태를 내가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지역에 김치 공장이 있어가지고 2개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네. 그것하고는 좀 다소 차별이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경쟁력 있는 작목이라고 하면은 뭐 고구마나 겨울배추나 양념채소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유통 과정에서 가장 성과가 있는 품목 이것 말고도 어떤 종류가 좀 있을까요? 지금까지 해남 미소의 매출을 보니까 가장 경쟁력 있는 것이 사실 절임배추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고구마, 그 다음에 이제 가공식품들이 이제 그 다음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전략 품목을 2가지를 갖고 가고 있습니다. 배추하고 이제 절임배추하고 이제 고구마를 갖고 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저희 말씀대로 가공식품을 많이 만들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남미소라는 쇼핑몰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해남에서 많은 가공식품이 많이 만들어내야만이 판매가 될 수 있더라고요. 원물을 판매하는 것보다는 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자체가 요즘은 코로나19 포스트 코로나 차원에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가공식품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이번에 이제 국비 확보활동의 부분도 농림부 가서 이제 그런 가공식품 단지를 고구마 식품 단지를 건의하러 갔습니다만은 그러한 가공식품 단지가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강주라든가 서울의 도매시장을 가보면 우리 해남 고구마 거의 없어요. 원물이 없습니다. 지금 비싸서 없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뭐 이게 저장 능력이 없어서 일찍 소진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 필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유통과나 농정과나 기술센터 수시로 협력하고 이렇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 교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 교감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포장재 지원 사업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 실과소하고 관련성이 있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요? 각 분야별로 좀씩 지원하는데 네, 뭐 지금 체계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부서에서도 벌써 지금 4개 부서에 포장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생님 말씀도 체계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도 이제 금년 때 한번 전반적으로 하반기 때 분석을 해봐가지고 네. 정말 뭐 톤백 포장재라든가 우리 해남미소산 포장재라든가 여러 가지 포장재 부분을 한번 분석해가지고 통일화시킬 필요도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검토를 전반 하반기에 하려고 있습니다. 수산물 하나만 보더라도 우선 전복을 배달하는데 보니까 우리 지역하고 다른 지역 포장재 좀 차별이 있습니다.
또 축산물에서 달걀 하나를 공급하더라도 포장재가 정말 특색 있게 공급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런 디자인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좀 통합 관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좀 잘해 주시면 좋겠고요.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여건 속에서도 우리 해남 미소 그리고 유통과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시는데 마음 놓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유통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혜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정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잠시. 지금 우리 해남 미소에서 네. 280%의 그 매출 신장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네. 주 매출이 어떤 품목인가요? 지금 전반기 때는 쌀과 고구마 쪽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몇 프로 된가요? 그것은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면은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남 미소의 상설 판매장을 일개소를 만든다는데 어디다 만들 건가요? 지금 앞전 저희들이 지금 특화단지에 있는 그 사무실 썼던 그 판매장을 지금 리모델링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아, 그러니까 전번에 우리 저 유통과가 오기 전에 그 사무실 썼던 거 네네. 제가 그 작년에도 그걸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혀 작년에 매출이 없었죠. 네. 예. 당연히 매출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판매장. 그걸 또 만든다는 얘기인가 나는 좀 지금 거기가 징배장으로 일단 판매장으로 사실 이제 건축물이 허가돼 있고 저희들이 또 이제 오프라인 부분도 해남에 이제 관광객을 위해서 지금 특화단지가 8개 업체가 지금 그 돌아 입주해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들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해가지고 관광 마케팅 뛰더라고 그 해남 특산물 판매에 위해서 오픈 매장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그 만들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운영하실 건가요? 지금 해남 미소팀하고 같이 운영할 겁니다. 같이 운영할 예, 건가요? 예. 그러면 오프라인에서도 상당히 매출이 늘어날 걸로 본 거 어쩐가요? 지금 아직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관광객들이 많이 내발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에러는 있습니다만은 많은 홍보를 해서 또 나름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매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가 될까요? 그 자리가? 지금 관광 마케팅팀에서요. 그 20명 이상 왔을 경우에는 1인당 2만 원인가를 지원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같이 연계해서 관광 마케팅팀과 연계해서 통합 마케팅과 연계해서 지금 판매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또 나름대로 홍보해서 사람들이 지금 판매장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한번 실패했던 곳이라 의구심이 많이 갑니다. 차라리 본의원이라면은 차라리 어떤 도로변을 택한다든지 좀 차가 많이 왕래하는 길목을 택해 주셔야지 거기는 그 자리가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특별하게 만들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특별하게요? 홍보물이라든가 해가지고 특별하게 만들 계획이니까 그때까지만 좀 지켜봐 주십시오. 꼭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예. 제가. 그리고 그 우리 절임 배추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 합니다. 네. 절임 배추를 지금 대형화된 업체한테 자꾸 어떠한 우리 군에서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절임배추 대형 거래처한테 교통비를 차량비를 지원한다든지 또 우리 해남 미수에 입점된 업체한테 어떤 택배비를 지원한다든지. 당연히 지금 물류비를 약간의 지원 B2B로 해가지고 추진됐을 경우에 기업 간의 거래 시 우리가 물류비하고 택배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짓말 절임배추는 우리 해남구 미소의 핵심 사실 전략 품목입니다. 작년에 54%를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어차피 지금 이번에도 그 대상 그룹의 청정원 그 본부장을 만나고 왔습니다만은 상시 사계절 지금 절임배추를 판매할 목적으로 지금 그분들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나름대로 용도 법인이라든가 그 사람들 농가한테 반드시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맞춘 농가에 대해 법인한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사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형 업체한테 모든 이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즉 중소업체들한테는 안 돌아가고.
이제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 왜냐하면 않겠습니까? 대형 업체들은 전부 다 자생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 도와줘도 지금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우리 해남 절임 배추가 애초에 어떻게 발달했습니까? 아주 적게 소농가에서 발달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농가를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에서?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가 그렇잖아요. 다른 데 계상군 같은 데 지원한 거 보세요. 전부 다 소농가 위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남 어쩌습니까? 전부 대농가 위주로 지원하고 있으면서 대농가가 전부 다 가격 파기를 하고 있어요. 소농가에도 들어보셨습니까? 택배비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제 소농가 뭔 택배비 지원합니까? 저희들 택배비 지금 추경이 세워가지고 지금 이제 금년에 추경이 세웠지 않습니까? 저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택배비 10원 지원 받아본 적 없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지원이 될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대농가들은 전부 다 이쪽에 어떠한 생활 터전을 두기 보듬도 어떠한 영리 목적으로 와서 있는 대농가들이 많습니다. 지금 막 한 50명씩 됩니다. 가보면 뭐 다국적 기업이에요. 전 종업원 자체가 이 세계적인 나라에서 다 온 아주 다국적 기업입니다. 저는 그런 데를 철저하게 지도 점검을 좀 해주십시오. 네, 앞으로요.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농산물 저온 창고에 대해 한번 여쭤보려 합니다. 네, 우리 저온 창고 600만 원이죠, 이제.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과장님한테 전번에 그 농산물 저온 창고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왜 이렇게 600만 원씩에 계속 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의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네. 지금 전라남도 전반적으로 수요 조사를 저희들이 마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강진군에서 2년 전에 550만 원에 한번 그렇게 수요 조사를 했는데요. 그 업체가 한 군데도 안 왔답니다. 그런데 지금 저를 600만 원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부가세 환급분 같아 따지면은 545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환급금 갖고 저희들이 농가한테 다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죠. 실제적으로는 55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부가세 환급분이 처음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600만 원 잡아서 추진하는데요. 지금 박의원님께서 주셨던 제 견적서를 보고 그 견적서 업체한테 이걸 낼 수 있냐고 했더니 전혀 못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직접 거의 확인도 했습니다, 제가.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업체를 600만 원씩에 모집하기 때문에 600만 원에 대한 업체만 오는 거예요. 저는 업체 모집 방법을 한번 달리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550만 원 할 수 있는 업체를 한번 모집해 보셨습니까? 한 번도 안 해보셨잖아요. 네, 그건 안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음에는 550만 원 할 수 있는 업체를 한번 모집 공고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갖고 안 온다면 600만 원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단돈 50만 원씩 우리 농가한테 하는 게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타시군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까지 생겼냐면요. 조금 더 이제 700만 원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여러 가지 그러면 우리는 타시군보다 빨리 가려면 800만 원 줘야 되겠구만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이 공고를 행정이 그 무엇이 어느 신뢰도가 있어야지 550만 원 했다가 안 오면 다시 600만 원 한다는 것은 사실은 예산 편성부터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부분에서 노력도 안 해봤지 않습니까? 아니, 노력해 저는 보셨습니까? 타시군의 저희들이 사례를 또 알아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600만 원이 적정하다는 저희들 판단을 내렸습니다. 본 위원이 아무튼 여러 군데 견적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550만 원이면 능히 할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요. 그러나 나는 우리 행정에서 그런 노력도 안 해봤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년에는 분명하게 550만 원에 아무튼 우리 그 중앙지 광고를 한번 해보세요. 하셔서 아무튼 550만 원 할 수 있으면 50만 원씩 우리 농가한테 혜택을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저는 그것도 적극 행정하고 적극 행정.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박정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